자, 탐구 체크 봅시다. 혈액의 관찰 보면은, 자, 혈액 관찰할 때 보면은 혈액 한 방울을 받침 유리에 떨어뜨린 다음에 덮개 유리에다가 한 방향으로 얇게 편 다음 말리고요. 에탄올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에탄올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세포가 죽은 상태로 딱 그대로 멈추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김사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5분 동안 염색을 한다. 얘는 뭐냐면 핵이 있는 세포의 염색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김사액 또는 김자액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염색한 받침 유리를 흐르는 물에 씻어 김사액을 제거하고 물기를 말린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즉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것은 적혈구고, 핵이 없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김자액으로 염색이 잘 되는 거는 바로 뭐예요? 핵이 있어서 염색이 돼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는 바로 백혈구입니다. 그러니까 혈구 중에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어서 염색약으로 염색이 잘 되는 건 뭐다? 백혈구다. 그 다음에 작은 세포 조각으로 보이는 것은 뭐다? 혈소판에 해당이 된다. 네. 자, 그래서 A-1 요건 뭐예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적혈구죠. 김사액으로 염색되어 보라색 핵이 관찰되는 혈구는 바로 뭐예요? 백혈구죠. 혈액의 액체 성분은 혈장이라고 하죠. 혈구 중에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것은 제일 많은 적혈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2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가 굳고 딱지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구의 이름 뭡니까? 혈소판에 해당이 되고, 혈소판은 혈액을 굳게 하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A-3 핵이 없다, 산소 운반한다. 뭐예요? 적혈구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들, 적혈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중심엔 다시 누가 들어있냐면 철 이온이 들어있어요. 철 이온. 그래서 철분이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은 빈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빈혈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은 그 헤모글로빈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소 운반이 잘 안 돼서 빈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자,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은 어디예요? 우심에 방에 해당이 되죠. 혈액을 폐로 보내는 곳은 C에 해당이 되죠. 그죠? 어디예요? 우심실. 폐에서 산소를 얻어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은 좌심방에 해당이 됩니다.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것은 좌심실에 해당이 되겠죠.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은 대정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우심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대정맥. 뭐예요? 여기서 대정맥 가죠. 가. 혈액이 심장에서 폐로 나가는 혈관은 우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나죠. 뭐예요? 폐동맥. 폐를 지나 거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어디예요? 아, 이거 그림을 선생님이 잘못 봤다. 이거 다구나, 다.
나가 아니라 폐동맥이. 그 다음에 라가 뭐에 해당이 됩니까? 폐정맥.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은 대동맥. 대동맥이 나죠. 그래서 네. 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람의 혈액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폐순환의 경로를 기호에 따라 나타내시오. 자, 폐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D. 그래서 A. 그 다음에는 E. 그래서 G로 들어가게 되겠죠. 온몸 순환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좌심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H. 대동맥 F. 그 다음에 온몸 지나서 대정맥 B. 그 다음에는 우심방 C. 이렇게 들어가겠죠. 동맥혈이 흐르는 곳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가운데를 쭉 나눴을 때, 정확하게 좌우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좌심방 좌심실 쪽이 다 뭐예요? 동맥혈이에요.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쪽이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됩니까? 정맥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맥혈이 흐르는 곳은 여기서 동맥혈이 흐르는 곳은 E, G, H, F가 다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고, 정맥혈은 여기 나와 있는 A, B, C, D가 바로 정맥혈이 흐르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저건 딱 반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4, 2번은 27, 잠깐만, 3번에 3, 4번에 2, 5번에 1, 6번에 1, 7번에 5,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3, 11에 3, 12에 1, 13에 4, 14에 3, 15에 5, 16에 4, 그 다음에 17번 서술형 체크. 자, 심장의 구조 중 근육이 가장 두꺼운 곳의 기호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D예요, D. 즉, 좌심실이 가장 두껍고, 이 좌심실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대동맥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의 이름은 뭡니까? 판막이죠. 판막. 그쵸? 판막이고, 판막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 심장에 있는 판막, 어차피 판막의 모든 역할은 뭐예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심장에서는 거꾸로 흐르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심실에서 심방으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심장에서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심방에서 심실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흐르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를 심실에서 심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를 바로 막아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혈관의 구조를 나타냈다. 혈관 A와 조직세포 사이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특징,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한 겹에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리고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간은 뭐예요? 적혈구죠? 적혈구고 하는 역할은 산소의 운반이죠.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20번. 온몸 순환의 경로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좌심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D, 그 다음에는 라, 그 다음에는 다, 그 다음에는 우심방 A로 들어와야 됩니다. 혈관 나에 흐르는 혈액은 폐를 지나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무슨 혈관이에요? 폐 정맥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혈액은 동맥혈입니까? 정맥혈입니까? 동맥혈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왜? 폐를 지나오면서 누구를 방출하고 CO2를 방출하고 산소를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동맥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20번까지? 응. 자, 그 다음 고난도 만점 체크. 자, 1번은 2,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 5번에 1, 6번에 4번입니다. 네. 질문. 따로 없어요? 6번. 네. 자, 그래프는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냈어요. 산소의 양이 자, 줄어들다 여기서부터 쭉 늘어나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산소의 함량이 낮은 간은 뭐라고 봐야 돼요? 정맥혈.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를 공급받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 함량이 높아졌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동맥혈. 그러면은 혈액이 우리 몸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어디? 산소를 공급받는 곳이 어디예요? 혈액이. 어디 가서 산소를 받아와? 어디서 받아와요? 아니,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나서 돌아와서 어디 가서 산소를 받아와? 어디에서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어요? 어디서 바뀌어? 폐에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폐를 지나고 있으니까 요 앞에 혈관을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는 폐동맥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폐를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여기를 폐정맥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가에 흐르는 거는 동맥혈이 아니라 정맥혈. 가는 폐동맥이고 다는 폐정맥이다. 예, 맞죠? 내가 여기서 혈관 이름은 동맥이지만 흐르는 혈액은 정맥혈이라고 그랬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맥이지만 동맥혈이라고 그랬고, 나는 폐의 보유혈관이다. 그렇죠. 폐를 지나오니까 여기 안에서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오케이? 질문 또 없어요? 자, 3단원 호흡. 보자. 호흡은 호기하고요. 흡기를 합쳐서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는 뭐겠어요? 날숨이에요. 하면 뭐예요? 들숨이에요. 그래서 들숨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들이마시는 거니까 흡기. 날숨이 뭐에 해당해요? 호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 몸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산소는 어디다 쓰이냐면은 조직세포에서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을 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네,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작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산소는 당연히 들이마시는 들숨에 많이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내뱉는 날숨에 더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이 산소를 흡수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들숨에는 산소가 많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게 돼요. 그래서 저 들이마신 산소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세포에서 세포가 영양소랑 산소를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숨하고 날숨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날숨을 부글부글부글하고 이렇게 불어 넣으면 BTB 용액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었지만 산성일 때하고 중성일 때하고 염기성일 때하고 이렇게 세 가지에서 보고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이요? 푸른색. 중성에서는 녹색. 산성에서는 노란색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 펌프로 불어넣은 거랑 그다음에 입으로 불어넣은 거랑 보면은 날숨에는 들숨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날숨을 불어넣은 쪽은 BTB 용액이 먼저 무슨 색으로 변해요? 노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호흡할 때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공기. 근데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라서 1학년 때 나오죠. 공기 안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뭐예요?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산소가 많고, 그 다음에는 뭐가 많아요? 아르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숨에서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산소예요. 날숨에서는 누가 제일 많아요? 그래도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산소가 많아. 그 옆에 그림 나와 있는 거 봤죠? 아니, 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예, 그러니까 들숨에 비해서 산소의 함량은 들숨에 비해서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의 함량은 늘어나는 거기는 한데 총 기체 양을 보면은 누가 더 많아요? 많기는 날숨에도 산소가 더 많아요. 알겠죠? 질소 자체의 양은 변함은 없고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호흡계 봅시다. 호흡계는 사람의 호흡계는 호흡기관에 해당이 되는 코,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는 기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관은 기관지, 그 다음에 기관지 끝에는 뭐가 있어요? 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와 가로막 또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흉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흉강. 여러분들 이렇게 요 가로막 아래부터 이 배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복강이라고 그래요. 배 안에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 가슴, 갈비뼈 안에 폐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줘요? 흉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흉강 안에는 폐가 들어있고요.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의해서 흉강의 부피가 변해요. 그리고 이 기관지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폐포, 허파과리라고 하는
폐포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폐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폐포의 주변은 다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모세 혈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게 돼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기체 교환은 폐포와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바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이거 코 봅시다. 코는, 코 속은 가는 털, 콧털과 끈끈한 점액질로 돼 있어서요. 이 콧털과 점액질이 먼지하고 세균을 1차적으로 걸러내요.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공기도 코 속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온도랑 습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에서 내려오면 기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관은 바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예요. 안쪽에는 가느다란 아주 털이 선모가 있어서 여기서도 먼지하고 세균을 걸러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가지처럼, 나뭇가지처럼 기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기관지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좌우 폐로 들어가고요. 폐 속에서는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요. 세 기관지로 갈라져서 맨 끝에 폐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는 좌폐, 우폐에서 두 개로 되어 있고 좌우 한 쌍씩이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인 흉강 안에 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폐는 근육이 없어요.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흉강의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로 폐의 부피가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폐포. 자,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요. 그래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서 이 교환이나 흡수의 효율을 높이는 게 우리 저번 시간 소화에서 뭐 배웠어요? 소장의 융털. 그죠? 소장의 융털도 저렇게 주름과 융털이 접촉 표면적을 높여서 소화의 효율을 높여준 것처럼 폐 안에 들어있는 폐포도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을 넓혀서 어떻게 돼요? 소화, 공기의 교환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로 얘도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교환, 기체 교환이 쉬운 거죠.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체 교환이 유리하다. 폐포는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고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데 이때 교환이 되는 원리는 뭐냐면은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확산. 네. 그래서 공기는 코로 들어와서 기관지나 기관지에서 폐포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호흡 운동 봅시다. 여기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호흡 운동. 호흡 운동은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므로 이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진 흉강의 부피를 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흉강의 부피는 갈비뼈하고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흉강과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요. 이거 1학년 때 배운 그 보일의 법칙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기체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 라고 하는 그 화학할 때 배운 보일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 보면은 이게 보세요. 공기뿐만 아니라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이동을 해요. 스스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체의 확산이라고 합니다. 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기체가, 이거를 기체의 확산이라고 하고요. 흉강의 압력이 변하면 공기가 폐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요. 그럼 일단 들숨부터 들어봅시다. 들숨은 공기에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폐로 들어와야 되죠. 그쵸? 공기에서 폐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들숨이 되려면 여러분들 폐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폐 부피가 커지려면 뭐도 커져야 돼요? 흉강의 부피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 흉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봐봐. 아래하고 위에요. 그럼 얘가 커지려면 위는 올라가고 아래는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흉강 부피가 커지겠죠. 흉강이 줄어들려면은 위는 내려가고 아래는 올라와야 되겠죠. 아니, 간단해요. 그래서 들숨이 되려면 보세요. 들숨에서는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가 위아래로 커지니까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러니까 부피하고 압력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여러분들 반비례 관계예요. 이거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알겠어요?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반비례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작아지면은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흉강의 부피가 커지고 흉강의 압력은 낮아져요. 자, 그러면은 폐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흉강의 압력이 낮아지면은 흉강 부피가 커지면은 폐 부피도 커져요. 흉강의 부피하고 폐 부피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폐 압력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공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요? 바깥쪽에서 폐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압력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압력이 들숨일 때는 어디가 어디보다 높아요? 외부가 폐보다 높아요. 날숨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폐의 압력이 누구보다 높아요? 외부보다 높아져야 돼요. 들숨일 때, 날숨일 때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그럼 날숨일 때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폐의 흉강의 부피를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갑니다. 흉강 부피는 그래서 작아지고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흉강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폐의 부피도 작아지고 폐 압력도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폐에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이제 압력차에 따른 확산으로 이동을 해주게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언제 호흡 속도가 빨라져요? 달리기나 운동을 하게 되면은 헉헉 하면서 어떻게 돼요? 호흡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속에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집니다. 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바로 뭐가? 호흡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기체교환. 이 호흡에서는 기체교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체교환의 원리는 기체의 농도가 높은 곳, 여러분들 농도가 높은 곳,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높은 곳?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 확산에서는 뭐의 소비가 없냐면은 에너지의 소비는 일어나지 않아요. 에너지 소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농도,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제일 높냐면 폐포, 그 다음이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그 다음은 조직세포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높은 데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조직세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모세혈관, 그 다음이 폐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바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원리에 의해서? 농도차 또는 압력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기체 교환이 여러분들 총 몇 번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일어나요. 한 군데는 어디에서? 폐와 폐를 둘러싼 폐포,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한 번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여기서 받아들인 산소를 누구한테? 조직세포한테 공급해주는 과정에서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기체 교환이. 그래서 일단 이 폐에서의 이 기체 교환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외호흡이라고 해요. 외호흡. 즉 산소는 모세혈관보다 폐포에 많기 때문에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어디에서? 폐에서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폐포보다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폐에서는요. 근데 조직세포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이 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 받아온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세포보다 모세혈관에 더 산소가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뭐가 일어나게 돼요?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조직세포는 저 산소를 받아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보다 조직세포 쪽이 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조직세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내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직세포하고 모세혈관 사이, 얘는 폐에서의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이렇게 기체 교환이 크게 두 부분에서 일어나게 돼요. 일단 폐에서 공급을 받게 되지만,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3부터 37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체크 한번 다 맞춰봅시다. A는 뭐예요? 들숨에서 제일 어차피 여러분 들숨, 날숨에 무슨 기체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근데 들숨이 날숨보다 많아진 A가 뭐예요? 산소. B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A는 뭡니까? 기관. B는 뭐예요? 기관지. C는 폐포. D는 가로막 또는 횡격막. 그 다음 E는 모세혈관. 이렇게 되겠죠? 자, 아닌가? 아니구나. 이게 폐포고 C가 폐구나. 쏘리. 이게 폐포고 얘가 폐구나. 이가 그림이 너무 희미해서 잘 안 보였어.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폐 속에서 더욱 가늘어져 폐포 연결된다. 뭐예요? 기관지죠. B죠, B.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폐죠? C. 3번은 기관지, 기관 A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폐포죠. 폐포. 그 다음에 뒤에 5번. 사람의 폐는 뭘로?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흉곽을 둘러싼 뭐예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으로 흉곽과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하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 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이거 꼭 나와요. 들숨, 갈비뼈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날숨에서는 갈비뼈 내려갑니다. 자, 부피하고 압력 반비례니까 흉곽 부피가 커지면 흉곽 압력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아지니까 흉곽 압력은 여기서 커진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자, A와 B에 해당하는 기체 A,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들어오는 기체 A는 뭐예요? 이산화탄소 CO2. B는 산소 O2. 간은 지금 이쪽으로 폐포로 들어가는 혈관이죠. 그러니까 무슨 혈관이요? 폐동맥이요. 그 다음에 폐포 지나서 산소 받아가지고 나가는 혈관이죠. 이건 뭡니까? 폐정맥입니다. 따라서 동맥혈은 어디예요? 폐동맥에 정맥혈이 흐르니까 산소가 많은 혈관은 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하고 같이 엮여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자, A. 폐포에서 모세혈관 A는 산소. A와 B는 산소, C하고 D는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됩니다.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폐포, 이산화탄소의 가장 높은 곳은 조직세포. 폐포와 혈관, 조직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교환의 원리는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체교환 과정을 통해 공기 중에 산소는 뭐예요? 몸 밖에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해주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탐구 따지기 A. 자, 호흡 운동 모형에서 모형 내부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부피하고 압력은 어떻게 된다? 서로 반비례. 그죠? 그래서 감소한다.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고무막은 가로막에 해당이 돼요. 모형 안의 압력은 부피가 늘어나니까 감소해야 되겠죠. 들숨하고 같은 거니까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는 들숨에 해당이 되고요. 고무풍선은 폐에 해당이 되겠죠. 유리병이 갈비뼈예요. 자,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와 같은 사람의 호흡 운동은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에는 들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갈비뼈는 상승하고 가로막은 하강하여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되고요? 작아지고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무슨? 들숨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A-3번은 몇 번? 2번이죠. 그죠? 네. 여기서는 갈비뼈의 운동 모양은 볼 수가 없죠. 그냥 컵 전체가 갈비뼈죠. 그죠? 자, 다음에 한눈에 정리하기에서 1번. 들숨일 때 올라가고 날숨일 때 내려가는 구조는 뭐죠? 갈비뼈 가죠. 들숨일 때 내려가고 날숨일 때 올라가는 구조는 가로막 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호흡운동 모형의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은 실제 호흡운동에서 언제에 해당이 됩니까? 들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날숨일 때 우리 몸의 호흡운동으로 그리고 날숨이면은 갈비뼈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일단 올라가야 돼요. 아니, 내려가야 돼요. 날숨일 때는. 그죠?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고 흉곽 압력이 커지면서 폐에서 외부로 기체가 이동해야 되니까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호흡운동 모형의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아래로 잡아당기면 들숨이죠. 가로막 내려감, 갈비뼈는 올라감. 그래서 흉곽 부피는 커진다.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 올라가 흉곽 부피 커지고 흉곽 압력은 감소한다. 공기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야 돼요? 들숨에 해당이 되니까 외부에서 폐로 기체가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나머지 뒤에 38부터 41까지 숙제. 알겠죠?